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당정과 의사협회가 합의를 이뤄서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병원으로 복귀한다 이 소식일 텐데요. 밤샘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집단 휴진 사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 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 전문가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당정과 의사협회가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 멈추고 현장으로 코로나19의 지금 이 위중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파업을 접고 의료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는 시기에 이제 이런 논의를 계속 해가자는 일종의 휴전이지 이게 정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그렇죠. 상황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의사협회도 그렇고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 우선이다,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는데 이제 합의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지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되고 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당한 수의 어떤 의료진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사실상 또 병원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경우건 국민의 어떤 생명이 볼모로 돼가지고 어떤 협상이 전개되거나 네. 이익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가 뭐 표출되거나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일방적으로 좀 뭐 정책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료진은 사실 의료진의 어떤 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에 이제 안정화 위에 재협상이 이제 시작될 때에도 좀 그 부분을 감안하고 모든 그들의 어떤 이익 집단의 이익에 표출을 하고 정부도 그런 걸 감안해서 수렴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 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의사협회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잘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 결과만으로도 그동안에 마음 졸였던 많은 분들한테는 그래도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하고 몇 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고 추진했던 것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적이 없어요. 예. 거의 다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적폐청산 초기획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더라도 네. 그것을 거의 관철시켜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쨌든 유보를 했다. 이건 물론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를 끌어들인 건 정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금 앞으로의 이런 자세들이 조금 더 소통을 하려는 어떤 자세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좀 눈여겨볼 대목은 당이 나섰다는 거예요. 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오늘도 물론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어떤 서약서가 오고 갔지만 당이 중점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 추진과 관련된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먼저 이렇게 그 서약서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이 상당 부분 당정청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떤 전국을 앞장서서 나가겠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인 게 아니냐. 네. 이 두 가지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 뉴스 1번지가 정치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의사협회 파업 철회 이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요.
그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인 투쟁 이 모두에서 여권이 한 발짝 물러서게 됐는데 이를 놓고 이제 공과 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일단은 멈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 입장에서는 노동계 출신의 인사인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 오르자마자 어쨌든 저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만큼 높이 평가하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총체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연성을 보여준 거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런 어떤 중재의 노력 이런 것들도 정치력을 좀 발휘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느낌은 뭐냐면 역시 의료계도 결국엔 이익 집단이잖아요. 네. 자원주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이익 집단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정부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얻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 논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의대생의 어떤 증원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의 어떤 부족함을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뭐 의료진과 충돌이 있었지만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 여당이 이번에 어떤 협상 과정에서 꼭 손실만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이해도, 정책적인 변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고 이것은 추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화된 이후에 된다면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오히려 의료계의 어떤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야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공공의료 개혁에 대해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논의들에 대해서 또 야당으로서의 또 참여와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냥 다행스럽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사실은 아무리 지금 106석에 불과하지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이슈가 단순히 지금 그 의료계의 어떤 이익 집단의 어떤 표출이다라고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얽혀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공공의료만 하더라도 공공의대만 하더라도 이 뜻은 좋으나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 블로그 이 보건복지의 블로그에 시민단체 추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시민단체가 이제 좌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영역까지 예.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봤더니 아예 이 사진을 지금 이 시민단체의 일정 부분 시민단체의 임원들을 이 사진으로 좀 추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 법안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시민단체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체제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정 어떤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공공의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서남대에 46명의 그 인원이 지금 폐쇄되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 좀 의대가 없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 때문에 공공의대라는 이름으로 2050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지만 추진이 되는 문제지만 제일 처음 남원에 이걸 세운다 해서 지역적인 어떤 그런 그 배려, 안배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그 표현되는 대로 공공성, 네. 이익성이 중심이 되려면 야당이 적절히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도 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그걸 풀어내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 여당의 어떤 그런 이 입장을 또 보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 너무 없었다. 그냥 의료계와 그냥 이 정부 여당의 직접적인 부딪힘만 있었고 야당은 그냥 관전자에 불과했느냐 이런 비판을 사실 못 면하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협의체라는 것이
지금 제외돼 있잖아요. 네. 정부 여당과 그냥 의료계 협의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니냐. 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나서야만 하고 이 문제야말로 국민의 어떤 그 건강과 관련된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차후에 야당만의 어떤 목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셧다운 어제 이제 확진자로 두 번째 셧다운에 들어갔고 오늘 하루 더 연장돼서 국회 정상 가동되지 못한다는 상황 저희가 기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정기국회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코로나19 확진세는 계속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제2의 제3의 제4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우리가 국회만 이런 부분에서 뭐 철저히 방역이 다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것이 1월 달부터 시작됐고 지금 8월, 9월 달까지 와 있는데 국회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절차적인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격 회의, 원격 표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고 지금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법 개정을 해서라도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 국정이 입법 과정이 지금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벌어질 때마다 입법부가 스탑이 되게 되면은 국정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입법부의 어떤 가동이 사실상 원만히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야당이 우려는 있어요. 이렇게 비대면 원격으로 하게 되면 입법의 어떤 중심이 여당에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졸속 입법이 되고 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입법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지금 사무처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입법 과정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빨리 입법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는데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는 충실한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